허준의 건강법 12가지 500년 전 명의의 지혜 일부 일상에서 실천하는 장수의 비결. 여러분, 500년 전 조선시대 명의 허준이 매일 실천했던 건강법이 현대 의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강조한 건강 원칙들이 오늘날 하버드 의대 WHO가 권장하는 건강 수칙과 거의 일치합니다. 약 없이 돈 들이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허준의 건강법 12가지를 공개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명예 허준이 평생 실천하고 가르쳤던 건강 비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마시면 오장육부가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현대의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약 5ml의 수분을 호흡과 땀으로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끈적해져 있고 장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 한 잔은 기적 같은 효과를 냅니다. 따뜻한 물은 청아 비슷한 온도여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식도를 자극하고 차가우면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40 내지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양은 200에서 300ml, 컵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마시세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줍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가져오는 효과는 놀랍습니다. 첫째, 장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가 해소됩니다. 아침 배변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끈적했던 피가 묽어지면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이 개선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줄어듭니다. 셋째,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잠들어 있던 몸이 깨어나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을 드리면 전날 밤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실 수 있습니다. 레몬 한 조각을 넣어도 좋습니다. 단, 꿀이나 설탕은 넣지 마세요. 공복에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순수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2. 제철 음식을 먹어라. 허준은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여름 과일과 채소, 가을에는 곡식과 버섯, 겨울에는 김장김치와 뿌리채소,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식생활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제철 음식이 왜 좋을까요? 첫째, 영양가가 최고입니다. 제철에 나는 채소와 과일은 영양소 함량이 하세의 배 높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둘째, 가격이 저렴합니다. 많이 나니까 싸고, 싸니까 자주 먹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맛이 좋습니다. 제철 음식이 가장 맛있습니다. 토마토는 여름에, 배추는 가을에 먹어야 제맛입니다. 넷째,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여름에는 수박, 참외같이 수분이 많은 과일이 납니다. 더위에 지친 몸을 식혀주고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겨울에는 김치, 무 같은 발효식품과 뿌리채소가 납니다. 추운 날씨에 떨어진 면역력을 높여주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 제공합니다. 현대인은 사계절 내내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수박을 먹고 여름에도 김장김치를 먹습니다. 하우스 재배, 냉동 기술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철이 아닌 음식은 영양가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쌉니다. 무엇보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제철 음식 먹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면 그 계절에 가장 많이 나오고 싸게 파는 채소와 과일을 사세요. 그게 제철 음식입니다.
봄에는 냉이, 달래, 쑥, 여름에는 오이, 호박, 토마토, 가을에는 배, 사과, 고구마, 겨울에는 무, 배추, 시금치. 이렇게 계절 따라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3. 배를 80%만 채워라. 허주는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배불리 먹지 말고 80%만 채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하라하치부 후바fen, 배를 8푼만 채운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장수, 지역의 공통점이 바로 소식 셔슈입니다. 왜 80%일까요? 배가 가득 차면 소화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 뇌와 다른 장기에는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식사 후 졸리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또한 과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과식은 위장에도 부담을 주고 비만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반대로 적당히 먹으면 여러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소화가 잘 됩니다. 위가 편하고 속이 가볍습니다. 둘째,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충분해 머리가 맑아집니다. 셋째, 체중이 관리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으니 살이 찌지 않습니다. 넷째, 장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게 먹는 사람이 10 내지 15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80%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천히 씹으세요. 빨리 먹으면 과식하게 됩니다. 포만감은 식사 시작 후 20분 뒤에 느껴집니다. 천천히 먹으면 적게 먹어도 배부릅니다. 둘째, 작은 그릇을 사용하세요. 같은 양도 큰 그릇에 담으면 적어 보이고 작은 그릇에 담으면 많아 보입니다.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세요. 셋째, 식사 전 물을 한 잔 마시세요. 위가 약간 차면 덜 먹게 됩니다. 넷째, 아직 더 먹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수저를 놓으세요. 그게 바로 80%입니다. 완전히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이미 과식입니다. 다섯째, 반찬을 많이 차리지 마세요. 가짓수가 많으면 이것저것 먹다 보면 과식합니다. 단순하게 먹으세요. 4. 규칙적인 수면. 밤 11시 전에 자라. 허주는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했습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를 자시시시라 하여 가장 중요한 수면 시간으로 봤습니다. 이때간이 해독 작업을 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이 있습니다. 해가 뜨면 깨어나고 해가 지면 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리듬을 거스르면 호르몬 분비가 교란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만성피로, 우울증, 비만, 당뇨, 심지어 암까지 수면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야 할까요? 성인은 7에서 8시간이 적당합니다. 노인은 6에서 7시간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질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잠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합니다. 2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천천히 오래 씹어라. 30번 씹기. 허주는 음식을 잘 씹는 것이 보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한 입에 최소 30번 씹으라고 권했습니다. 현대인은 평균 10에서 번 씹고 삼킵니다. 너무 빨리 먹습니다. 이것이 비만, 소화불량, 당뇨의 원인이 됩니다. 천천히 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소화가 잘 됩니다. 침에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씹을수록 많이 분비되어 탄수화물을 분해합니다. 위와 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포만감이 빨리 옵니다. 천천히 먹으면 적게 먹어도 배부릅니다. 다이어트의 최고입니다. 셋째,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 당뇨를 예방합니다. 넷째, 치아가 건강해집니다. 씹는 운동이 잇몸을 자극해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5째, 뇌가 활성화됩니다. 씹는 동작이 뇌의 자극을 주어 치매를 예방합니다. 6째,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낍니다. 천천히 씹으면 음식 본연의 맛을 알게 됩니다. 30번 씹기 실천법입니다. 첫째, 한 입을 작게 뜨세요. 많이 넣으면 빨리 삼키게 됩니다. 둘째, 수저를 내려놓고 씹으세요. 손에 들고 있으면 자꾸 다음 것을 뜨게 됩니다. 셋째, 횟수를 세면서 씹으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세야 합니다. 넷째, 식구들과 대화하며 먹으세요. 이야기하면 자연히 천천히 먹게 됩니다. 6칠 아침 햇빛을 쬐어라. 15분의 기적. 허주는 양기양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 했습니다. 양기란 햇빛을 말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 몸속에 양기가 가득 차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실내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햇빛 부족이 각종 질병의 원인입니다. 햇빛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첫째,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이며 면역력을 높입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고 암 발생률을 낮춥니다.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체내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음식이나 영양제로는 부족합니다. 햇빛이 최고입니다. 둘째, 생체 리듬이 조절됩니다. 아침 햇빛은 우리 몸에 이제 아침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멈추고 세로토닌 분비가 시작됩니다. 낮에는 활동적이 되고 밤에는 잘 자게 됩니다. 불면증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햇빛은 천연 한고울제입니다. 세로토닌이 증가하면서 기분이 밝아지고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어떻게 쬐어야 할까요? 하루 15,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10시 전이 가장 좋습니다. 자외선이 약해 피부에 부담이 적습니다. 얼굴과 팔 정도만 노출하면 됩니다. 온몸을 다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산책하며 쬐면 운동 효과까지 얻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여름 한낮에 강한 햇빛은 피하세요. 자외선이 너무 강하면 피부암 위험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됩니다. 짧은 시간 차단제 없이 쬐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창 너머는 효과가 적습니다. 창문을 열거나 밖에 나가세요. 7. 따뜻한 음식을 먹어라. 허주는 차가운 음식은 비위 피회를 상하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몸은 따뜻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천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감소합니다. 찬 음식은 몸을 차갑게 만들어 건강을 해칩니다. 현대인은 차가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물, 아이스커피, 빙수, 얼음 든 음료, 여름만이 아닙니다. 겨울에도 차가운 음료를 마십니다. 이것이 소화불량, 복통, 설사의 원인입니다. 만성냉증, 생리통, 관절염도 차가운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의 효과는 명확합니다. 첫째, 소화가 잘 됩니다. 위장이 따뜻해야 소화 효소가 잘 작동합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몸이 따뜻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잘 흐릅니다. 셋째,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천이 정상이면 백혈구가 활발히 활동합니다. 넷째,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따뜻한 몸은 칼로리를 잘 태웁니다. 따뜻하게 먹는 법입니다. 첫째, 물은 미지근하게 마시세요. 얼음물 대신 상곤수나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둘째, 음식은 식기 전에 먹으세요. 뜨겁게 끓인 국, 찌개를 따뜻할 때 먹으세요. 셋째, 생야채보다 익힌 채소를 드세요. 나물, 볶음, 찜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넷째, 과일도 차갑지 않게 냉장고에서 꺼내 상곤에 두었다 먹으세요. 8. 화, 구호를 다스려라. 마음의 평화, 허주는 화병, 호빙이 만병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화를 자주 내면 간이 상하고 혈압이 오르며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스트레스와 분노가 쌓이면 몸도 마음도 병듭니다. 감정 조절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현대의학도 인정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킵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면역력 저하, 고혈압, 당뇨, 우울증,
심지어 암까지 유발합니다. 한 번의 큰 화는 3일치 건강을 소모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심호흡입니다. 화가 날 때 깊게 숨을 쉬세요. 배로 숨쉬기, 복식 호흡을 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9번만 해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산소가 뇌로 가면서 이성을 되찾게 합니다. 둘째, 잠시 자리를 피하세요. 화나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화장실에 가거나 바람 쐬러 나가세요. 물리적 거리가 심리적 거리를 만듭니다. 셋째, 긍정적으로 재해석하세요.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이것도 배우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세요. 관점을 바꾸면 화가 줄어듭니다. 넷째, 운동으로 푸르세요. 쌓인 감정은 몸을 움직여 해소하세요. 걷기, 달리기, 등산이 좋습니다. 땀을 흘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출됩니다. 다섯째, 말로 표현하세요. 참기만 하면 병됩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면 해소됩니다. 3부, 움직이고 쉬는 법. 9. 매일 걷고 움직여라. 산책의 힘. 허준은 식후 100보를 걸으면 99살까지 산다고 했습니다. 움직임이 곧 생명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앉아서 사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흡연만큼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걷기만 해도 수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걷기의 효과는 전방위적입니다. 첫째, 심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폐활량을 늘립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콜레스테롤이 감소합니다.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40% 감소합니다. 둘째, 당뇨를 예방합니다. 걷기는 혈당을 낮추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식후 10분만 걸어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뼈와 근육이 강해집니다. 걷기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근육량을 유지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키워 낙상을 예방합니다. 넷째, 뇌가 활성화됩니다.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치매를 예방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우울증이 개선됩니다. 걷기는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하루 30분, 주 5일 이상이 목표입니다.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0분씩 3번 나눠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속도는 약간 빠르게, 땀이 살짝 날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천천히 걸으면 운동 효과가 적습니다. 걷기 팁을 드립니다. 첫째, 신발이 중요합니다. 쿠션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둘째, 바른 자세로 걸으세요. 등을 펴고 시선은 전방 7km 앞을 보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고 보폭은 평소보다 약간 넓게. 셋째, 동네를 벗어나세요. 같은 길만 걸으면 지루합니다. 공원, 산책로, 다른 동네 등 다양한 곳을 걸으세요. 넷째,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혼자보다 함께 걸으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10. 발을 따뜻하게 하라. 조격의 효능. 허준은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토 한순에 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냉기가 온몸으로 퍼집니다. 반대로 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발에는 오장육부와 연결된 수많은 경혈이 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격입니다. 40-42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5에서 20분 담그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하면 좋습니다. 조격의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첫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손발 저림, 냉증이 해소됩니다. 둘째,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몸이 이완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셋째, 피로가 풀립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걸어서 피곤한 발이 조격으로 회복됩니다. 넷째,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천이 올라가면 백혈구가 활성화되어 감기, 독감을 예방합니다.
조격하는 법입니다. 큰 대야나 조격기를 준비하세요. 물은 복숭아뼈가 잠길 정도로 넣으세요. 온도는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시간은 20분, 땀이 살짝 날 때까지입니다.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조금씩 추가하세요. 조격 중에 발 마사지를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발바닥, 발가락, 발목을 주물러 주세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용천혈을 꾹꾹 눌러주면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조격 후에는 물기를 잘 닦고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양말을 신으면 보온 효과가 더 좋습니다. 조격물에 소금, 생강, 쑥 등을 넣어도 좋습니다. 11. 단순하게 먹어라. 소박한 식사. 허주는 음식은 단순할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복잡한 조리법보다 자연 그대로가 최고입니다. 현대인의 식탁은 너무 복잡합니다. 한 끼에 10가지 이상 먹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것이 소화불량, 알레르기, 비만의 원인입니다. 단순한 식사란 무엇일까요? 밥, 국, 김치, 나물 한두 가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반찬 가짓수를 줄이세요. 많으면 이것저것 먹다가 과식합니다. 조리 방법도 단순하게 삶기, 찌기, 굽기가 기본입니다. 튀기기, 볶기는 기름을 많이 사용해 칼로리가 높습니다. 양념도 간소하게 소금, 간장, 된장 정도면 됩니다. 단순한 식사의 장점입니다. 첫째, 소화가 쉽습니다. 적은 종류의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과식을 방지합니다. 가짓수가 적으면 적당량을 먹게 됩니다. 셋째, 음식 본연의 맛을 알게 됩니다. 과한 양념에 가려지지 않은 재료 자체의 맛을 느낍니다. 넷째, 경제적입니다. 재료가 적으니 장 볼 때 돈이 덜 듭니다. 다섯째, 요리 시간이 줄어듭니다. 간단한 음식은 만들기도 쉽습니다. 단순하게 먹는 실천법입니다. 아침은 밥, 된장국, 김치면 충분합니다. 점심은 제철 나물 한두 가지만 추가.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나 생선은 하루 한 끼만 드세요. 과일은 한 종류씩 드세요. 여러 과일을 섞으면 당분 과잉입니다. 간식은 견과류 한 줌 정도, 가공식품, 인스턴트는 피하세요. 자연 상태 그대로가 가장 좋습니다. 12. 깊게 호흡하라. 복식 호흡의 비밀. 허주는 호흡을 제대로 하면 정기징치가 충만해진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얕은 호흡을 합니다. 가슴으로만 숨 쉬고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호흡이 아닙니다. 깊은 호흡, 복식 호흡을 해야 온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복식 호흡이란 배로 숨 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갑니다. 폐의 아래쪽까지 공기가 들어가 산소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얕은 흉식 호흡보다 2 내지 3배 많은 산소를 흡입합니다. 복식 호흡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첫째,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긴장을 풀어줍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이 감소합니다. 둘째, 혈압이 내려갑니다. 규칙적인 복식 호흡은 혈압을 데이트 비진리메르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충분한 산소는 세포를 활성화하고 백혈구 기능을 강화합니다. 넷째, 소화가 잘 됩니다. 배로 숨 쉬면 복부, 장기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가 해소됩니다. 다섯째,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잠들기 전 복식 호흡을 하면 긴장이 풀려 깊은 잠에 빠집니다. 여섯째,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됩니다. 복식 호흡하는 법입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세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립니다. 가슴의 손은 움직이지 않고 배의 손이 올라가야 합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세요. 1초, 2초 멈춥니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습니다. 6에서 8초 동안 내쉬세요. 들이마실 때보다 길게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50회 반복하세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잠들기 전 4번 하면 좋습니다. 한 번에 50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2주 정도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의식적으로 배로 숨 쉬려고 노력하세요. 걷거나 운동할 때도 복식 호흡을 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지금까지 500년 전 명예허준이 실천하고 가르쳤던 건강법 12가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제철 음식 먹기, 배를 80%만 채우기, 밤 11시 전 취침 30번 씹기, 아침 햇빛 5분, 따뜻한 음식, 화내지 않기, 매일 걷기 30분, 발 따뜻하게, 족욕, 단순한 식사, 복식 호흡.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돈 들이지 않고 약 먹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의지와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오늘부터 하나만 시작한다면 무엇을 추천할까요? 저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권합니다. 가장 쉽고 효과는 빠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다음 것을 추가하세요. 천천히 씹기, 매일 걷기, 밤 11시 전 자기 등을 하나씩 더해가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고 잠을 푹 자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준이 말한 양생양성, 생명을 기르는 것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 예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0분 걷기와 단백질 섭취로 고혈압 잡기입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약 먹기 싫으신 분들,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걷기만 제대로 해도 혈압이 10 내지 20ml 내려갑니다. 여기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혈압 조절이 더 쉬워집니다.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3개월 만에 고혈압약을 끊은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립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증상 없이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사와 상담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채널 소개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는 50대 이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전달합니다. 건강 시리즈로는 앞으로 당뇨 관리, 치매 예방, 관절 건강, 골다공증 예방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해외 이주 시리즈로는 조지아, 태국, 베트남, 포르투갈 등 노후에 살기 좋은 나라들을 소개합니다. 재테크 시리즈로는 국민연금 최적화, 노후 자금 관리를 다룹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 다뤄주길 원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유익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습관들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60대의 건강은 40대, 50대의 습관이 만듭니다. 70대의 건강은 50대, 60대의 습관이 만듭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허준이 살았던 500년 전보다 우리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풍부한 음식, 현대의학의 혜택.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이 더 많은 병에 시달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마음을 편히 가지는 것. 이 기본만 지켜도 대부분의 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해야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손주도 봐주고, 인생 2막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건강이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허준의 건강법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주다의 건강, 워킹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 걷기와 단백질로 고혈압 잡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